자, 전자기록 위작 변작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제. 자, 조문을 보시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해서 역시 목적범입니다.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변작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가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제인데요. 자, 쭉 내려와서 객체는 됐고, 자, 행위를 보시면 위작 변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위작 변작이 무슨 말일까? 자, 위조, 변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작은 위조에 대응하는 말이고 변작은 변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번제 위작 변작은 유형 위조만을 말한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무형 위조는 왜 안 되고 유형 위조만 되나요? 자, 우리 사문서 배웠죠? 사문서를 배웠다. 사문서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사전자 기록이죠. 사전자 기록인데 이 사문서의 경우에는 유형 위조만 처벌했습니까? 무형 위조도 처벌했습니까? 유형 위조만 처벌했잖아요. 무형 위조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잖아요. 예외가 있는데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예외적으로 처벌했죠. 근데 그거 외에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럼 사전자 기록에도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자 기록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위조만을 그래서 처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공문서 나오죠. 공전자 기록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문서를 배웠지? 이 공문서에 대응하는 것이 이 공전자 기록이다. 그런데 이 공문서의 경우는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했죠? 처벌했지? 그러면 공전자 기록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공전자 기록도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은 비교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컴퓨터 기억 장치 중 하나인 자,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번제의 객체에 해당한다. 램 동그라미 치시고요.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자, 밑에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무슨 것이므로 비록 원본 파일 변경까지는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전자기록의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했다 했을 때 빨간색으로 수정 입력 동그라미 하는 순간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추상적 이원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정 입력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파일 변경까지는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주관적 요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판례 갑니다. 판례 별표 밑에 판례도 별표. 자, 형법 조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무슨 뜻일까? 자, 밑에 줄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 자, 설치 운영하는 주체에 밑줄 그시고 이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갑은 북한산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상의 북한산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카페에 접속을 한 다음 위 카페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카페의 설치 운영 주체가 누군가요? 카페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퀄 카페 직위인 거예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치? 정회원 등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회원이 됐어요.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갑의 아이디로 중립적인 입장을 천명한 후 위 원로회의가 마치 위 입주자 대표에 반대하는 입장인 듯하게 보일 수 있는 글을 작성하게 게시하였다. 과연 이 사람의 지침이 뭘까요? 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판례 1번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 하는 것은 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사실관계에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퀄 여기 나와 있잖아. 카페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카페지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카페지기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다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다.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카페지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도 똑같아요. 밑에 판례도 1번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가 그대로 여기도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 예금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 계좌로 상조금이 입금되자 전 이사장에 대한 금전 채권 확보를 위하여 내부 결제를 받았다. 파란색으로 내부 결제를 받았다. 세무를 쳐볼게요. 누구로부터요? 새마을금고로부터요. 그쵸? 그러면 자 밑에 전 이사장 명의 예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에 자,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을 한 후에 위 금원을 위 금고의 계장으로 이체를 했다. 금고 계장으로 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본제가 될 수 있나요? 여기서 1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처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를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읽어보시게 되면 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 누군가요? 새마을금고지.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이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내부 결제를 받아서 그 체납하고 있는 그 이사장 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에 위 금고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 했을 때 이 행위는 위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이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 판결로지 1번은 북한산 월드 메리당 아파트에도 나오는 것이고 밑에 새마을금고 사건에 나오는 것인데 시스템을 설치운영 주체는 위 판례에서는 카페직이었고 밑에 판례에서는 새마을금고였다. 근데 이 두 가지 판례 모두 다 이 카페직이나 새마을금고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본제의 사무처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두 판례 모두 다 무죄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죠?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던 판례들이고요. 자, 다음 공전자 기록을 합니다. 자, 공전자 기록 밑에 보시게 되면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본제 위작 변작은 무형 위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위조, 무형 위조도 포함된다. 이 전제하에 판례를 보셔야 돼요.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227조 2라고 하는 것이 공전자 기록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줄에 동그라미 1번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밑에 동그라미 2번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돼 있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유형 위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무형 위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7조 2라고 하는 공전자기록 위적 변적제에서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말이. 사전자 기록에서는 이런 말 못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끊고요. 자, 이때 허위 정보라 함은 뭐뭐를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제나 관련된 사실관계의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정보입니까? 허위 정보라고 볼 수 없겠죠. 요것만 당연한 것이고요. 이 첫 번째 줄에서 중간까지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전자 기록에서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모두 말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 펼쳐볼게요. 자, 여기 1번에서 마지막 줄입니다. 위작. 227조니까 공전자 기록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 하는 것은 위작 밑줄 보시고요. 자, 올라가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동그라미 1번, 밑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권한이 없는 사람에다가 필기하면 뭐가 됩니까? 유형 위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형 위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공전자 기록에서 말하는 위작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밑에 보면 경찰관이라 했잖아요. 경찰관이라는 것은 위에 1번에서 나와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권한을 가진 사람, 그렇지?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경찰 범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전자 기록이죠. 공전자 기록. 이 공전자 기록에다가 빨간색으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였다. 허위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유형 위조입니까? 무형 위조입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전자 기록에다가 허위 사실을 입력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무형 위조죠. 무형 위조. 자, 무형 위조에 해당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 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그래서 본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다음 판례 1번은 봤죠? 앞에서 봤습니다. 자, 판례 2번을 볼게요. 자, 부사관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그치? 복지전산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공전자 기록이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전자 기록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허위로 입력했다. 허위 동그라미 치시면 본죄가 됩니다. 판례 2번입니다. 피고인 갑의 업무를 보조하던 공소의 을은 채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고, 자, 이런 말 보니까 갑과 을은 공모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공모하였다 했을 때 갑과 을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전자 기록에다가, 즉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전자 기록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 동그라미,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은 공전자 기록 위작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 2번 모두 유죄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 을이 피고인 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근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 등록일은 사실대로 입력했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 입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위작으로 볼 수 없겠죠. 자, 밑에 1번에 2번. 역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줄에 최초 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했다. 사실대로 세무 치시고, 역시 허위 사실 입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작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거네요. 1번은 위작 관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에 2번은 이 불실기재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 불실기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실기재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행사죄 가볼게요. 자, 행사죄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위조, 변조 등 모든 죄죠. 자, 위조, 변조 등 그랬습니다. 자, 위조, 변조 등 만들어진 것을 행사하는 죄죠. 자, 위조, 변조 등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 성립이 아닙니다. 진정 성립된 문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필기를 해두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주체됐고 객체, 위조, 변조, 작용 모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등이 객체이다 그랬네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복사문서도 객체가 되죠. 그 다음에 위조 선화증권에서 위조된 것도 객체가 됩니다. 복사문서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행위는 행사죠. 행사, 유통성은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전부 다 배웠고요. 제시, 제출, 교부, 열람 전부 다 행사가 되는 것 다 배웠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위조임을 모르는 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앞에서 유가증권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범자에 대한 제시, 공범자 X, 위조임을 밝히고 하는 거, 이런 거 X, 이런 것은 행사가 될 수가 없죠. 자, 기수 시기는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왜요? 추상적 이용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읽어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판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위조, 문서 등 행사죄에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하면 틀려요. 반드시 이 범인이 자신이 직접 이를 제시한다 하면 틀리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 행사죄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작성 명의자가 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명의자에게도 문서죄, 위조 문서죄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됐죠? 다음. 자, 판례,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 밑에 판례도 별표 치시고. 자,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은색 드릴게요. 검은색. 제시 동그라미, 교부 동그라미, 비치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우편물 발송 도달 동그라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됐죠? 자, 밑에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 그 자체예요.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제시하거나, 또는 빨간색으로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모자 전송, 즉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 또는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다음에 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거, 또 이미지화한 다음에 이를 전송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여기까지 동그라미 해서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것도 행사죄다. 이런 말이. 됐지? 중요합니다. 이 판례 엄청 중요합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 이 판례는 봤죠?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을 때 그때 기수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인식 동그라미. 자,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빨간색으로 도달한 때 동그라미. 그때 바로 기수가 된다. 그래서 위조된 문서를 인식하는 상태에 두었다는 것이 바로 도달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판례 갑니다. 판례 1번 별표. 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했었죠. 위조했기 때문에 일단 위조죄가 된 거예요. 이를 스캔 떠서 이미지 파일을 보내는 거. 그치? 이미지 파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 끝에 이를 전송하는 거. 동그라미. 뭐 해서? 스캔 떠서. 위조한 것을 스캔 떠서 이를 보내는 것도 뭐가 된다? 행사죄가 된다. 이런 판이. 됐죠? 조심할 것은 자, 여기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죄가에서 말하는 문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배웠지? 자, 근데 위조된 것이 없으면 얘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위조로 만들어졌잖아요. 가입 신청서를 위조를 떴기 때문에 일단 위조죄 하나. 위조 뜬 것을 가지고 스캔 뜬 후에 이를 메일로 보내는 것은 행사죄가 된다. 자, 위에 판례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나와 있잖아.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를 읽어들여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이를 전송하는 것도 행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봤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밑에서 말하고 있는 1번 판례다. 그래서 위조를 뜬 다음에 스캔을 떠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이를 보내는 것, 이것도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바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자,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죠? 앞에서 자, 행사죄 제목에서 위조, 변조 등 했잖아요. 위조, 변조 등 이것은 진정 성립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일단 범죄행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위조, 변조, 작용, 모형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원위치 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 동그라미. 법원에 제출한다 동그라미. 이것도 뭐가 될 수가 있다?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정 성립이 아닌 위조, 변조, 작용,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스캔 떠서 메일로 보내는 것도 행사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행사죄. 됐어요? 제가 왜 2번, 3번을 강조하는가 하면 뒤에 부정행사죄의 경우에는 이것이 행사죄가 안 돼요. 그래서 강조한 것입니다. 2번, 3번 잘 봐두세요. 그 다음 위에 판례에서 보았듯이 팩스로 보내는 것도 행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프린터를 출력을 해서 변조 떴지? 일단 변조 떴지? 변조 뜬 것을 가지고 팩스로 보내는 거 이것도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제시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시, 교부, 비치, 열람, 우편 발송, 도달. 그 다음 위조 문서 그 자체를 전달해주거나 복사본 제시, 모사 전송, 이미지 파일 만들어서 보내는 것. 그 밑에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가 있다? 행사죄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나 위조 문서인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는 행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공범자
행사에게 제시하는 것은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별표 치시고. 자, 밑에 2번. 이것도 위조, 변조 등이지, 그치? 위조, 변조 등이기 때문에 진정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것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행사가 될 수가 없다. 왜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행사인 것이지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끊고 간접정범 형태로 한 행사도 가능한데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위조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것, 알지 못한다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행사가 된다. 이것도 유가증권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다음 가로 2번에 알지 못했다 했으니까 행사가 될 수가 있고요.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행사죄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뭐여야 돼요? 객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됐고, 그래서 이건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지 이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죄가 될 수가 없다는 쉬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부정행사죄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사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문서 등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건 뭐죠? 진정 성립이지. 그쵸?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위조 등 행사죄, 지금 배우는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성립이 아니고 지금 배우는 사문서 등이라고 하는 이 사문서 등은 진정 성립이고, 자, 밑에 조문을 보시게 되면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뭐가 없는가요? 조문에 CF 조문에 미수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제가 문서죄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객체 보시게 되면 그래, 진정 성립이라고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적어두세요. 예,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립대 학생증. 사립대 학생증은 사문서예요. 사문서인데 이 사립대 학생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잖아요. 그리고 이 사립대 학생증은 누가 사용할 수밖에 없나요? 그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본인이죠. 본인. 그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은 이 사립대 학생 시설, 사립대 학교의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학생증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학교 바깥에 있는 다른 공간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쵸? 자, 판례 봅니다. 본죄의 객체는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됐죠? 자,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잠시 이따 보시고요. 자, 파란색으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세무 쳐봅니다.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밑에 나와 있는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본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객체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 할지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됐지? 그리고 행사를 보시게 되면 부정행사인데 부정행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밑에다 그릴게요. 자,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따라서 그리세요. 자, 여기는 권한이 있는 자, 밑에는 권한이 없는 자 이렇게 필기하시고,
위에는 용도 내 사용이죠. 용도 내 사용이고요. 옆에는 용도 외 사용이에요. 자, 그런데 권한이 있는 자가 용도 내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죠. 응? 모 사립대 학생이 자신의 학생증을 가지고 그 학교 시설에서 용도 내로 그 학생증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학생이 그 학생증을 가지고 용도 외를 쓰게 되면 그건 본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한이 없는 자가, 즉 타 대학교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 학생증을 빌려서 또는 습득해서 또는 훔쳐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시설의 용도 내를 쓰게 되면 이것도 본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다른 대학교 학생증이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학생증을 용도 외를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문서, 사문서 똑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1번 행위는 부정행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자, 권한이 없는 자가 여기지. 요 두 번째 칸이지. 없는 자가 문서 명의인으로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즉 타인의 사립학교 학생증으로 그 대학교 도서관을 출입하거나, 여기지. 이 부분입니다. 또는 사용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죠. 즉 자신의 사립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술을 먹고 담보로 맡긴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권한이 있더라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본죄가 되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즉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내를 쓰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용도 외를 쓰거나, 이 두 가지가 부정행사가 되는 것이다. 그 판례가 바로 맨 위에도 나오죠? 맨 위 1번에서 나옵니다. 여기 권한이 없는 자가 동그라미 1번, 권한이 있는 자가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가 부정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보세요. 절취한 전화카드니까 절취한 전화카드는 어딜 것 같아요? 여기 권한이 없는 자죠. 권한이 없는 자라면 절취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화카드를 가지고 전화기에 넣어서 사용을 했다. 이거 세모 쳐볼게요. 전화카드를 가지고 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여기서 용도 내 사용이죠. 용도 내 사용, 그치? 그래서 훔친 자가 전화카드를 가지고 전화기에 넣어 썼으니까 용도 내를 사용한 것이니까 본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했다라고 해서 본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후불식 전화카드는 제가 사문서라고 하는 것도 맨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두 번, 이것은 세모가 아니고요. 제가 실수했네요. 세모가 아니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 이것은 죄가 된다. 자, 그 다음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세모. 현금 보관증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 세모. 이것은 부정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사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지? 앞에 쭉 한번 가보세요. 행사죄 파트 가보세요. 여기 나오지? 행사죄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강조했잖아. 행사죄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즉 진정 성립이 아니잖아요. 위조 변제된 것은 진정 성립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 자체가 행사가 될 수가 있지만 자, 이 부정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자체가 진정 성립이기 때문에 진정 성립된 것을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은 행사가 되지를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CF 해놓으시고 뭐하고 비교하시라고요? 앞에 행사죄. 행사죄의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 무슨 행사죄 할 때, 무슨 행사죄 할 때, 사문서, 맞죠? 위조, 변조 등. 자, 위조 등, 그쵸? 위조 등 위조 등 사문서 행사죄, 위조 등 사문서나 공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 등 행사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이 행사죄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문서, 아니, 지울게요. 그냥 문서 부정행사죄. 뭐 사문서든 공문서든 이 부정행사죄 있죠. 부정행사죄는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이 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부정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해하실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밑에 공문서 무정행사죄 마찬가지로 이 공문서 등은 진정 성립이죠. 그리고 여기는 미수가 있습니다. 객체 진정이다.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적으세요. 앞에서 사립대 학생증 적었지? 그럼 여기서는 국립대 학생증 적어야 되겠네요. 국립대 학생증. 또 있어요. 판례 또 나와요. 주민등록증 또 있어요.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판례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문서죠. 공문서.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진정 성립이죠. 그쵸? 그 다음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죠. 그 국립대 다니는 학생만이 이 국립대 학생증을 사용할 수가 있고, 주민등록증 만든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면허증 취득한 본인만이 운전면허증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치? 판례 보시면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다. 빨간색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사도 똑같죠. 권한이 없는 자가, 옆에 권한이 있는 자가 똑같아요. 이 부분도 사문서 행사죄와 똑같다. 부정행사죄와 똑같다. 자,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만이 객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등본 세모. 등본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도 참 다양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본인만이 또 동사무소 가서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인감증명서도 세모, 등기필증 세모, 인감증명서 세모, 이 모든 것들이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제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해조서도 세모 치시고, 밑에 신원증명서도 세모 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객체에서 탈락되는 것들입니다. 자, 부정행사는 제가 사문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없는 자, 용도 내, 용도 외. 이 두 가지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죄가 된다.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색깔 칠하는 이 부분 있죠?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외로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권한이 있는 자가 1번, 2번, 권한이 없는 자가 1번, 2번 해놨는데 되는 것은 2번하고 1번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갑니다. 먼저 1번. 권한이 있는 자가 용도 내를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판례 나오죠? 자, 판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갑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나왔네요. 자, 지금 선박사고, 바다에서
선박사고로 사고가 터졌는데, 자, 마치 을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증용 자료로서 을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랬습니다. 파란색으로 이거 세모 쳐볼게요. 그쵸? 자, 바닷가에서 배 사고가 나면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는 사고 발생했을 때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있는 자가 선장이겠죠. 선장이 용도 내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례가 여기 나오지? 두 번째 줄 나옵니다. 끝에 권한이 있는 자가 밑에 빨간색으로 용법에 반하여 썼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죠. 자, 다음 3번이 중요하죠.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내를 쓰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렌트카 사건 별표 밑에 운전면허증 사건 별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올라갑니다. 자동차 임차하려는 갑은 자동차 대여업체 담당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니 소지하고 있던 을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였다.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자지.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아니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그쵸? 용도내를 썼나요? 운전면허증 달라고 했으니까 운전면허증 줬기 때문에 용도내를 사용한 거 맞지? 그래서 본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가보면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니까 빨간색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준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갑은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니까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줬어요. 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줬다 했으니까 권한 없는 자 맞죠? 권한 없는 자가 맞는데 용도 내 사용입니까? 용도 외 사용입니까? 이 운전면허증 지금 주민등록증 달라고 했는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달라고 했는데 운전면허증 줬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증에 신분 확인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 확인증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에는 자격증 용도뿐만 아니라 동일인을 증명하는 용도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이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달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준 것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입니다. 빨간색으로 이 부분은 용도 외 사용이 아니고 용도 내 사용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돼요. 됐죠?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에는 자격증 용도밖에 없지 동일인 증명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판례를 변경한 거예요. 아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자격증 용도뿐만 아니라 동일인 증명까지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거나 시험장에 가거나 할 때 신분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도 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일인 증명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밑에 주민등록증 사건 보시게 되면 자, 다음 판결 유지 한번 볼게요. 자, 검문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그랬습니다. 뭐를요? 을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했으니까 을 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피고인이 마치 을인 양 을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즉 권한이 없는 자죠. 권한 없는 자가 경찰관에게 검문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검문 경찰관에 제시한 것은 용도 내 사용이죠. 주민등록증 검문할 테니 신분증 좀 달라고 경찰관이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을명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은 주민등록증의 용도 내의 사용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죠. 자, 4번. 자,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을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밑에 판례 별표. 자,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파란색으로 본래 용도가 아니다 세모 일 때는 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가볼까요? 답은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을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을이 자신의 어머니인데 어머니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을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죄책이 뭘까요? 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자죠. 그치? 근데 그 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분 확인 용도로 제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 가게에서 왜 을의 엄마, 친권자죠. 친권자. 부모님의 왜 신분증을 달라고 했나요? 미성년자니까. 그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럼 미성년자는 재산적 거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핸드폰을 살 수가 없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에 습득한 을의 주민등록증을 그래서 내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준 것이 아니고 동의 용도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이 갖고 있는 본래의 용도 외 사용이기 때문에 본제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결로지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주민등록증에는 파란색으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하였다 했을 때 파란색으로 세모 치시고 이것은 용도 외 사용이다. 신분 확인 용도가 아니죠. 신분 확인 용도가 아닌 부모님의 동의 용도로 제출한 것은 신분 확인 용도의 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본제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돼요. 자, 밑에도 주민등록증 얘기 나와 있고요. 밑에 판례도 주민등록번호, 주민증 얘기 나와 있네요. 파란색으로 역시 할부금융세모, 카드 발급 세모, 보험 모집 세모 이것은 주민등록증이 갖고 있는 신분 확인 용도 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